안녕하세요. 가ringTV 큰차 이야기 정욱진입니다. 연일 트럭 소식들로 자동차 채널들의 뉴스에 상단에 트럭들이 나오긴 최근에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트럭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트럭커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늘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하긴 이렇게 전기 트럭, 수전지 트럭 이런 트럭들 나와준다면 우리 트럭커들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전소,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선 니콜라 모터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니콜라에서는 호재를 부르고 하나그룹이 투자를 함으로써 잭팟을 터뜨렸죠. 하나그룹도 정말 선견지명 있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하나그룹은 오늘도 주식이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네요. 정말 잘 간다. 네, 앞으로 이런 수소전지 트럭이 주목이 될지, 전기 트럭이 주목이 될지, 약간 수소전지 트럭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우리 또 테슬라 형님 또 그 꼴은 못 보겠다 싶었나 봐요. 테슬라 직원들에게 야, 우리 세미 트럭 대량 생산할 준비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공포를 얼음장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는 걸 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내버렸어요. 야, 이거 직원들한테 왜 보낸 거야? 그냥 만들면 되지. 대형 전기 트럭을 만든다는 기대감에 주식이 1000불을 뛰어넘었어요. 테슬라의 주식은 지금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2위입니다. 1위는 당연히 도요타, 아주 그냥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젠간 내려올 것 같아요. 닛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 것처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닛산 자동차 타고 인피니티 타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참 답답하다. 저도 예전에 인피니티 탔을 때 참 차는 좋았었는데 아쉽다고 해야 되나 잘했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잘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2위였던 폭스바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을 테슬라가 그냥 껑충 뛰어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1위인 도요타랑도 격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테슬라의 무서움이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구나 라면서 점점 전 세계는 인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가 손을 잡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용량도 줄이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양도 더 많이 가고, 또 하나는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화재 위험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고체, 전부가 고체예요. 딱딱한 배터리죠. 훨씬 더 부피를 적게 사용한다는 게 가장 메리트고 무게도 가볍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배터리,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의 주력이 될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가느냐가 아마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자동차 제조 기술이 자동차 제조사의 마켓 사이즈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친환경 트럭 싸움이 약간 불이 붙었습니다. 니콜라와 테슬라의 세미트럭, 전기냐 수소전지 트럭이냐. 저는 약간 수소전지 트럭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트럭이 약간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트럭들이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만큼 짐을 많이 실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니콜라 테슬라 형님께서는 아주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도 이놈들이 내 이름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니콜라 테슬라 형님은요. 미국의 전기공학자 분이신데 1856년에 태어나셔서 에디슨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죠. 에디슨은 상업적이었고 이분은 진정한 전기공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과 이름을 딴 니콜라 테슬라가 친환경 자동차로 한판 붙고 있네요. 그래도 니콜라와 테슬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럭과 승용차를 만들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은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니콜라가 잘 되는 게 조금 배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할 거고, 우리도 앞으로 대량 트럭도 만들 것이며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생산은 미국 네바다주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면서 중국의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있고 등등, 유럽에도 지금 기가팩토리 공장을 또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횡보는 지금 가히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테슬라를 타고서 야, 이 차 별로야 그러면은 테슬라가 정말 힘이 없을 텐데, 테슬라를 타시는 모든 주변 분들은 정말 만족하며 앞으로 이런 차량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량에 대한 칭찬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내 차의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더 발전되고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들은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조차도 SD카드를 집에 가져와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업데이트해야 되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LDW 같은 뭐 이런 기능은 꿈에도 못 꿉니다.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번 플랫폼을 사면 막 업데이트를 시켜준다? 핸드폰처럼. 그러니까 이 차주들의 만족감이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배터리의 충전 부분이 좀 귀찮고 하지만 한 달을 딱 정리해보면, 차계부 정리를 해보면 기름값으로 내가 막 3만원, 전비 막 3만원 쓰고 2만원 쓰고, 물론 뭐 추후에 전기값을 좀 더 충전값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만족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족하시는 게 차박들을 하시면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에어컨 히터를 마음대로 켤 수 있고 시동을 키지 않고서도. 그래서 저도 딴 것보다는 테슬라 모델 Y 사갖고, Y는 아직 안 들어왔죠. 근데 저는 Y가 가장 테슬라에서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는 조금 작고 Y를 꼭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Y를 사서 매트리스 깔고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요. 차박했더니 막 이렇게 앞에 그 디스플레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막 모닥불도 피워주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뭐 트럭 얘기에서 수소전지 트럭과 전기 트럭의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은 내연기관 트럭들이 뭐 MAN이나 벤츠나 이베코, 볼보라든가 스카니아도 있죠. 아주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친환경 트럭의 싸움에서 야 우리는 이런 트럭이 나왔어 라는 친환경적인 뭔가 트럭 소식이라든가 뭐 찍소리 못하고 있고, 기존 뭐 해봤자 뭐 벤츠의 미러캠 트럭이 나온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말고는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전 내연기관의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그렇다면은 이 회사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는지. 뭐 물론 놀고 있거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베코 같은 경우는 CNH 인더스트리얼이 약 3천억 원을 니콜라에 투자를 했죠.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 잭팟을 터뜨리긴 했는데, 뭐 이베코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린 전기 트럭도 만들 수 없고 수소전지 트럭을 만들 여력도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니콜라에게 투자를 하자, 이것도 맞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세미트럭, 테슬라에게 세미트럭을 갖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없어요. 현대는 지금 독자적으로 전기 트럭이나 수소전지 트럭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은 큰 문제가 닥친 겁니다. 뭐 시가총액이 지금 도요타가 1위라고 하지만 저는 테슬라에게 금방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테슬라의 주식이 거품이니, 니콜라 모터의 주식이 거품이니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대세에 이미 가치 평가가 돼서 성장한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 주식이 한 주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쿠팡은 왜 주식이 없는 거야? 그럼 쿠팡 주식을 좀 샀을 텐데. 참. 여하튼 뭐 일론 머스크 형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지난 31일 크루드래곤 펠컨 9호 로켓 발사하고 완료된 다음에 바로 세미트럭, 대형 트럭 만들겠다라고 직원들에게 메일도 보내시고, 니콜라 모터의 행보도 보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트럭 만들어야지. 아유 욕심쟁이. 우후. 하여튼 일론 머스크 형님은 놀지 않고 열심히 뭔가 계획 중에 있으셨습니다. 2023년에 두 트럭 모두 다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2020년, 21년 그러다 결국은 2023년까지 갔는데,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공도에서 테스트 차량을 볼 수 있지만 니콜라 모터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저 정도 영상 공개한 게 다죠. 2023년도에는 테슬라 니콜라 모두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거는 니콜라 모터, 니콜라 TRE라는 모델인데 유럽을 경영해서 캐버버 형식의 트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세미 보닛형 트럭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보닛이 길지 않아서 유럽에도 충분히 수출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테슬라 트럭에는 아직까지 침대가 안 보여서 그건 약간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차량이 거리 싸움이에요. 거리 싸움. 이 두 차량은 누가 한번 충전을 많이 가느냐. 당연히 수소전지가 트럭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니콜라 모터가 지금 배터리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번 충전해서 최대한 10,0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배터리들,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 배터리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싸움이 아주 볼만합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또 하나 이 두 회사는 지금 픽업 트럭 싸움도 불이 붙었습니다. 니콜라 모터의 배저, 우리나라 말로는 오소리예요. 오소리. 제로백이 2.9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 두 픽업 트럭의 싸움도 지금 볼만한데 이달 29일부터 배저 트럭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때 예약을 받는 요 시점에서 저는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좀 예약이 많이 돼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나중에 수소전지 트럭이랑 니콜라 모터의 수소전지 트럭이랑 테슬라의 세미 트럭 나오면 헤드만 트랙터만 딱 분리해서 제로백 테스트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트럭 레이싱 트럭들 다 이제 의미 없잖아. 막 제로백 5초대 4초대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 두 회사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도에 이 두 회사의 트럭들, 친환경 트럭들을 보면서 한번 어떤 트럭이 대세가 될지,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하나에서 수전지 트럭을 가져와 줄지, 뭐 테슬라는 들어와 있으니까 테슬라에서도 세미 트럭을 들여올지, 그렇다면 충전 인프라가 어떤 쪽이 더 잘 되어 있을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에 뭐 많게는 500에서 600, 적게는 3, 400 정도 나가는 이 유류비, 연료비, 기름값을 줄여보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세이브가 돼서 우리의 생활이, 트럭커분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뭐 유류비가 줄고 전기 트럭이 나오고 수전지 트럭이 나오면 뭐해. 지금 일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트럭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데 정말 지나갈지 모르겠네요. 저도 걱정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힘내시란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여름 다가오니까 건강에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졸리시면 꼭 주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카링TV 근처 이야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TV 정국진이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 보시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님의 더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죠. 스페이스 X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 회사인 걸 여러분들 많이 아셨겠지만, 이 더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는 또 생소하실 겁니다. 네, 지하에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루프를 LA에 뚫으려고 했다가 아마 못 뚫고 지금 라스베가스에 뚫은 것 같은데, 자동차가 막히는 체증 시간을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 형님의 생각인 거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